무슨 생각 중이세요? 이 우뚝 솟은 거목이 세르세스의 성체라는 것에 대해 감탄 중이었어. 정말 장관이군. 그래요? 제가 보기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왠지 청룡둥이 씨는 큰 나무를 둘러싼 성이 익숙해 보인달까요? 그냥 옛 이야기일 뿐이니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 옛 이야기라... 세르세스님을 처음 올려다봤을 때 저도 아직 어린애였어요. 그 가지와 잎은 별빛을 반사했고 몸은 마치 하늘과 땅을 받치는 기둥 같았죠. 그때 전 여기 서서 언젠간 나무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하늘의 사제가 이성의 티탄의 터에서 공부한다니 왠지 직관에 반하는 것 같네.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아퀴라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는 세르세스님과 달리 엄격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이성은 남들과 나누길 원하지만 하늘은 사람들의 경애만 필요할 뿐이죠. 청룡둥이 씨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청룡둥이 씨와 회색둥이 씨를 엠포리어스에 가둔 티탄이 바로 아퀴라잖아요. 나도 이렇게 현지신의 눈엣 가시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도 어떤 지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꿈을 꿔요.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나무 정원에 아퀴라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출발하기 전 회색둥이 씨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의사로서 곁을 지켜야 했는데. 불행이 겹쳐도 어쩔 수 없지. 넌 아글라이아 씨를 위해 나무 정원 지향의 전말을 조사해야 하잖아. 겸사겸사 개척자를 위해 죽음의 티탄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으면 헛된 여정이 되진 않을 거야. 네, 중대한 임무가 하나 더 늘었네요. 저희가 찾는 것들이 이 넓은 나무 정원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흩어져서 움직일까요? 청룡둥이 씨의 실력이라면 검은 물결 창조물에게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너는 괜찮겠어? 전 놀빛 정원의 수석이라고요. 너무 얕보시는 것 아닌가요? 정말 고요하네. 이 학부에 보관된 지식은 숲처럼 방대해서 제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길을 잃기 마련일 거야. 출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해볼까? 하늘을 통치하는 티탄, 아퀼라. 신화 속에서 그는 1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새로 묘사되고 있어. 그가 구름 사이를 누비는 한 엠포리어스인은 지상을 떠날 수 없지. 선조가 아퀼라를 믿는 사제였으니 히아킨 씨는 누구보다 하늘의 금기를 잘 알 거야. 아글라이아 씨가 히아킨 씨를 붙여준 건 앞으로의 시련을 준비하라는 뜻도 있겠지. 엠포리오스에선 티탄은 피할 수 없는 주제야.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고 신화가 그들을 만들었지. 그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야. 시야를 바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방법이 없을까? 티탄과 에이언즈는 확연히 달라. 티탄은 인간과 대화하거나 인간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기도 해. 몰락한 후에는 인간이 신의 직책을 넘겨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머나먼 에이언즈와 달리 티탄과 인간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네. 황금의 후예는 영웅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 불시의 시련을 통과한 황금의 후예는 한신으로 승격해 티탄의 권능을 넘겨받게 돼. 이상하네. 왠지 위화감이 드는데 이건 일종의 선발 시스템인가? 신탁의 인도 아래 영웅들은 재창기를 목표로 불씨를 사냥하는 길을 걷고 있어. 지금까지 꽤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 역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건 신탁이야. 하지만 아직 단서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성이니 우선 넘어가자. 다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엠포리어스에 떨어질 때 이미 봉변을 당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그녀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직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어. 엠포리어스만의 독특한 생사 규칙이 오히려 생명줄이 됐지. 나무 정원에는 다양한 서적이 있으니 혹시 비슷한 기록이 있으려나? 있다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 움직이면서 찾아봐야겠어. 오크마의 햇빛에 적응해서 그런지 어둠이 어색해.
검은 물결 창조물의 유해야. 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티탄 권속과는 다르네. 몸 아래에 뭐가 깔린 거지? 두루마리인가? 역시 나무 정원에서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금기가 아닌 모양이야. 이 두 학자가 논쟁한 천주 얘기는 아글라이아 씨가 신문할 때도 언급됐었지. 딱히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우선 이 기록을 챙겨두자. 이번엔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응? 히아킨 씨? 왜 이렇게 적이 많지? 가서 도와줘야겠어. 아휴, 생각보다 매우 귀찮게 됐네.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 정말 종잡을 수가 없군. 당연히 농담이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청룡둥이 씨. 좋은 건 나눠야죠. 너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허약해 보이네. 아이! 보여주기처럼 막아는 너가 있게. 사소한 상처인데 새롭게 치고 또야. 구름이 흩어졌네요. 출발할 시간이야. 몸도 어둠도 사라지리. 치료해줄게. 좋은 기회이니 잡아야죠. 내 신경체. 병세가 심각한. 좋은 기회이니 작업은 끝났어요. 싸움은 무의미해. 무슨 일이지? 여기는 이미 폐허가 됐으니 적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검은 물결은 특히나 엠포리어스의 빛에 민감하거든요. 하늘사제의 축복이 저들을 유인한 걸지도 몰라요. 그건 그렇고 일단 이걸 받으세요. 주변에서 찾은 건데 아마 관심 있으실 거예요. 아낙사 고라스라면 그 이성의 불씨와 하나가 된 학자야. 안학사 선생님이 하늘을 연구하셨다는 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이노 씨한테 불을 쪼는 여정과 대립하는 편에 설 수 있다고 들었어. 설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이네요. 선생님은 언제나 신을 무시했고 신탕 역시 부정하셨거든요. 자유로운 나무정원에서도 이단으로 간주되셨죠. 그런데 그 신을 모독하는 자가 오히려 세리세스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운명은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좀 전에 길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히아킨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군. 정말요?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두 기록은 같은 장면에서 있었던 대화 같아요. 아직 나무 정원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얼마든지요.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는 7대 학파가 존재해요. 모두 최초의 학자 탈리수스의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저마다 차이점이 있죠. 그중 티탄을 가장 숭배하는 학파가 바로 베네라티오 학파예요. 베네라티오 학파의 현인이신 에우티프론 선생님은 사사건건 안학사 선생님과 부딪히셨죠. 7 현인을 전부 탈련톤의 천칭 위에 올린다면 한쪽의 안학사 선생님을,
다른 한쪽에 에오티프론 선생님을 올려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네. 완벽히 이해했어. 오늘날 거의 모든 엠포리어스인은 천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큘라의 성체는 하늘보다 웅대하고 그의 신벌은 매정하죠. 그래서 대형 우주선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100배의 위력을 가진 트리비님의 화통이라면 그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농담한 거지. 누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과제는 연금술로 영혼을 고치는 일이에요. 신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지지만 안학사 선생님은 본인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 걸 꺼리지 않으셨어요. 그분께 비밀이 있다면 안대 아래의 모습뿐일 거예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올바름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다. 선생님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쩌면 선생님에게 천주의 추락은 다른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늘의 장막은 뚫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탓에 신벌을 받은 거라고. 안타깝게도 아큘라에 대한 나무정원의 연구는 베네라티오 학파 위주로 대부분 제사의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천주 사건 이후로 외적인 탐구는 더욱 쇠퇴했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저조차 처음 봐요. 괜찮아. 우선은 티탄에 관한 연구부터 회수하자. 그보다 여기 아낙사 씨가 모종의 비밀 실험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대체 뭘까? 저도 그게 신경 쓰여요. 어떤 연구길래 보조 강사인 저도 모르는 걸까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나무정원 재앙 이면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긴 나무정원의 책 보관소 우회의 관이에요. 7대 학파의 저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학서, 시가, 신앙서적도 있죠. 나무정원의 지혜를 구하는 국가는 그와 동등한 가치의 지식을 바쳐야 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았어요. 에리트로케라모스 학파는 어떤 작가에게 원고를 빌렸는데 원본을 여기에 숨겨두고 사본을 돌려줬다고 해요. 그건 조금 무리한 것 같네. 네?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강도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혹시 나무 정원이 크렘노스 성을 약탈한 적도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크렘노스 성에는 사전조차 없다는 말도 있으니 어쩌면 도둑질은 면했을지도 몰라요. 우회에 관한 책은 너무 작다 하니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장서석판으로 필요한 자료를 새긴 해 오크마로 가져가서 연구하도록 하죠. 여긴 위험하니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겠어. 바닥에도 흩어진 두루마리가 있군. 세긴하는 동안 난 주변을 확인할게. 그럼 빠뜨리는 자료가 없을 거야. 정말 대단한 끈기야. 그 끈기로 검은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좋겠군. 아낙사 씨에 관한 자료인 것 같은데 히아켄 씨도 보는 게 좋겠어. 먼지가 정말 많네요. 이게 다 안학사 선생님이 받은 항의 편지인가요? 읽어보지 않아도 신을 무시하는 안학사는 존재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배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학파를 설립한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한 거였어요. 정말 티탄들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만든 세계는 완벽해야 마땅하지만 엠포리어스는 무지와 추함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아낙사 씨답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에휴, 연설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심판대로 보내졌어요. 말만 심판이지 사실은 토론이었죠. 선생님은 나무정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학자들의 규탄에 하나하나 맞서야 하셨어요. 첫 번째 질책은 이거였어요. 티탄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가 그들의 걸작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내가 아낙사 씨의 입장에서 대답해야 하는 거야? 불을 쫓는 여정의 역사를 보면 인간도 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 대답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반대자들은 두 번째 규탄을 이어갔죠. 영혼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더럽히고 신이 증오할 만한 거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가? 정말 엄숙한 규탄이네. 아낙사 씨가 그런 일도 했었어? 선생님은 혼자일 때조차 안대를 계속 끼고 계세요. 선생님이 한쪽 눈을 연금 재료로 사용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모든 인간은 헤파의 가호를 받아요. 신의 피를 받은 황금의 후예는 더욱 그렇고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신을 모독한 거나 다름없죠.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이 규탄은 결국 흐지부지 끝났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도전자 한 명 한 명과 토론을 벌이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학자가 질문을 던졌죠. 아낙사고라스, 그대는 신을 존경하기는 하는가?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하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 티탄이 위대한 존재여야 한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군. 결국 티탄이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네, 그 소란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결국 나무정원에 남으셨어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셨죠. 아참! 이 항의 편지를 보니 나무정원에 어떤 곳이 떠오르네요. 어쩌면 석판으로도 찾을 수 없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근석 사이에 있는 아낙사 선생님의 연금술 실험실이죠. 나무 정원의 장서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앞에 있는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비밀인데 7현인 중 유명무실한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현인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금지구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회관 관리자라 해도 금령을 깨고 현인의 과제를 수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무정원이 이 지경이 됐으니 금령을 살짝 떼도 괜찮겠죠? 죄송해요, 아낙사 선생님. 정말 복잡한 수혜네. 여기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연금술 재료, 법진 도안, 심지어 금령의 봉인조차 안 보여요. 검은 물결에 전부 파괴된 걸까요? 오는 길에 방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이유가 있었군.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니요,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연금술은 매우 위험한 데다 안학사 선생님도 이상한 재료를 좋아하시거든요. 멀쩡히 들어갔다가 먼지투성이나 폭탄머리로 나오시는 걸 자주 본 학생들은 자연히 여길 멀리했죠. 저 책장만 유일하게 멀쩡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오크마 사람들하고 저잖아요? 저도 선생님의 연구 대상이었던 걸까요? 이 기록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 운명의 심연부터 크렘노스 성까지 이미 수많은 티탄 창조물을 봤어. 나무 정원에도 세르세스가 창조한 생명이 제법 있지. 그런데 연금술로 그
그들과 인간의 영혼을 융합한다? 상상이 가지 않는데. 아낙사 씨는 특히나 황금의 후예에게 흐르는 신성에 주목했고 영웅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한 것 같아. 카스둥이만 있었다면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스둥이도 자신의 출신을 궁금해하니까요. 누스페르마타 학파가 만든 약 중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장생하는 황금의 후예를 연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선생님의 목표는 약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황금피의 유래와 원리를 밝히는 일이었네요. 아낙사 씨는 연금술로 황금의 후예의 몸속에 흐르는 황금피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신성에 다다를 생각이었던 것 같아. 순수의 극치에 다다른다는 게 이 뜻이겠지. 하지만 티탄의 창조물과 인체를 모두 연금술의 재료로 삼은 건 광기 어린 행동인 것 같아. 청룡둥이 씨,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길 보세요. 제일 걱정했던 일이 역시 벌어지고 말았네요. 제 추측도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낙사 선생님은 영혼 연성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연금술로 인간의 영혼을 다시 연성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선생님의 비밀 연구이자 다른 사람한테 숨겨야 했던 모독적인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보다 이 실험이야말로 진정한 신에 대한 모독이죠. 설마... 왜 그래? 혹시 기억나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왔을 때 나무 정원은 본래 세르세스님의 불씨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나 아낙사 선생님도 순도하셨고요. 그런데 세르세스가 그의 몸을 빌려 아나사 씨를 부활시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 맞아요. 그런데 아낙사 선생님과 이성의 불씨가 합쳐진 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무슨 뜻이야?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오고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 가설들을 검증하려 하겠지. 맞아요. 검은 물결이 침입했을 때 선생님이 계몽의 왕좌로 가신 진짜 목적은 연금으로 티탄의 불씨와 융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건가? 아니요. 이후의 반응으로 볼 때 선생님도 지금 상황을 예상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세르세스님이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곤 생각 못하셨겠죠. 연금술식에 관한 원고를 가져가신 건 아직 연구 중이라는 뜻일 테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 가져간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목적이랄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세상에 남은 티탄은 고작... 설마... 만물이 완벽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게 하려면 창조물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아낙사 씨가 오쿠마에 있는 지금 그의 목표는 개팔이야. 선생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가짜 맞죠? 그야 당연히 가짜지. 이건 교육 장치이자 별 볼 일 없는 마술일 뿐이야. 오늘날 낮과 밤은 질서를 잃었어. 너희가 별 하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문학자들이 티탄의 기적을 빌려 광선을 바꾸고 과거의 밤을 이곳에 투영한 거지. 거룩한 도시의 하늘이 개팔의 여명 기계로 밝혀진 것처럼 말이야. 그럼 오크마의 하늘도 가짜겠네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아낙사. 아이들만의 마술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인간은 정말로 무지한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야.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사람들은 케팔의 창세 신화를 신봉하고 사제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죠. 하지만 선생님과 전 우매함의 동굴 속에서 깨어났잖아요. 저희는 스스로가 티탄이 규칙을 세운 세계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이 투영한 별하늘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허구의 긴 밤을 바라보느니 영사기를 조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아낙사, 네가 내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난 수많은 밤 동안 내 추론과 허황된 생각을 기록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것들을 불태웠단다. 왜요? 단지 그 기록들 때문에 저희가 화영대에 오를 것 같아서요? 난 베네라티오 학파의 현인으로서 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목과 연결되어 있어 내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나뭇가지와 잎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무 그 자체를 흔들게 되지. 그러나 난 죽을 날이 머지않았어. 황금피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직감적으로만 의심할 뿐 현실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볼 수 없지. 쟤네의 황금피가 희박한 상황에서 본래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대해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때가 됐으니 제게 필요한 걸 전부 주세요. 선생님을 대신해 이 위대한 업적을 완성할게요. 물론 나도 그럴 생각이었단다. 다음 현인 회의에서 너에게 필요한 권리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마. 이만 가보거라. 너만의 학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체 무엇인지 밝혀내 세상의 진리를 정복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사람의 아이여, 지금껏 케팔의 빛만을 받으려고 애써온 게 신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 맞아. 내가 무지한 드로마스였다면 이런 위대한 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신이 내릴 신탁만 기다렸을 거야. 다만 안타깝게도 난 두 발로 걷고 지혜와 존엄을 가진 인간이지. 솔직히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현저한 힘의 격차 앞에서 인간인지 드로마스인지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너도 스틱시아인 이야긴 들어봤겠지. 그들은 무섭게 덮쳐오는 바다를 보며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어. 성난 파도에 맞설 만한 둑을 쌓고 광기 어린 파구사에게 족쇄를 채웠지. 세르세스, 사람들은 날 신을 모독하는 자라고 불러. 그렇다고 내가 신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보기에 티탄은 그저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힘일 뿐이지. 그래? 티탄과 맞먹는 힘을 갖고 싶다면 신탁에 따라 실현에 도전하면 되잖아. 티탄의 신령만 장악하는 건 너무 피상적이지. 내가 장악하려는 건 생명의 근원의 법칙이자 영혼의 본질.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야? 네 덕분에 죽음은 영혼의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 현상을 통해 검증했어. 하지만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법이지. 영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게 내 계산식에 남은 유일한 미지수야. 말투를 보아하니 이미 어느 정도 추측한 모양이군. 아니, 이미 결론을 얻었어. 조금 전 죽음의 여정에서 두 눈으로 답을 똑똑히 봤거든. 안학사 선생님, 저 왔어요. 그분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니 괜한 일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을 바로 주지. 하지만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해. 좋아요. 대가가 뭔지도 궁금하지 않나? 죽음의 티탄에 대한 진실과 그분의 목숨에 대한 일이에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생명을 구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좋아. 그럼 공연을 시작하지. 잠시만, 잠깐 말 좀 끊을게. 그러니까 타나토스가 있는 곳과 우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동시에 증명하려는 거야? 첫째, 난 내가 줄곧 인지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표면적으로 두 명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 하지만 논리는 같아. 영혼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서술일 뿐이지. 둘째,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 죽음의 여정에 답이 숨겨져 있었거든. 선생님, 저승에 가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난 산송장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웅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기억나, 세르세스? 내가 본 그 대화 속에는 너도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지.
그건 죽기 직전 네가 만들어낸 환상일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그건 네가 아니라 나무 정원의 7현인 중 한 명인 칼립소니까. 칼립소? 그 이름은 내가 이 소녀 앞에서 멋대로 지어낸 가명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7편이는 더 우스운 소리지. 정말 내 나무 그늘에 가호를 받은 현인이라면 내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 나무 정원의 과거에 대해선 너도 잘 알잖아? 아무래도 영혼의 낙인 찍힌 기억까지 전부 잊은 모양이네. 머리를 굴려서 잘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이 망자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라면 그들도 분명 과거 누군가의 영혼의 모습이었겠지. 산 사람은 절대 이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 특히 좀 전에 언급했던 칼립소는 세레세스 너와 똑같이 생겼는데 넌 왜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아주 명확해. 세상을 떠난 그 영웅들은 신이 되기 이전의 티탄들이야. 신들은 갑자기 탄생한 조물의 거장이 아니라 인간과 다를 바 없고 인간에서 진화해온 존재지. 왜? 답이 실망스러웠나? 당연하지. 말하는 이만 못한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정말 본래 사람의 아이였다면 너희 같은 사람의 아이는 또 어디서 온 거지? 게다가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걸로는 타나토스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하죠? 다들 이렇게 말할 걸 예상했지. 내겐 자신이 있어. 차라리 눈앞에 있는 이 지고지상한 신에게 설명을 부탁하지. 네가 티탄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 그건 신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모든 게 쉽게 해결돼. 답은 아주 간단해. 네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케팔로 다시 탄생해 그의 방법대로 세상 만물을 다시 만들면 그만이잖아? 히아킨과 다낭시로부터 아낙사가 케팔의 성체를 건드리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수했어요. 케팔이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원로원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지. 정말 명실상부한 대배우군.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야. 죄송해요. 자책할 필요 없어. 오히려 좋은 소식이니까. 원로원의 동맹이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아낙사의 야망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금으로선 카이니스가 설치한 함정을 파악하고 하나씩 잘 대처하기만 하면 돼. 반신의회는 오크마 정치의 중심지. 그 중요성은 절대 창세의 소용돌이에 뒤지지 않아. 내 사명이 끝나면 언젠가 이곳은 사냥신의 전쟁터를 대신하여 너희의 다음 난관이 되겠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 하루빨리 이 무대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황당하군. 황금의 후예의 지위는 원로원이 부여한 건데 그걸 함부로 여기다니. 사람들의 눈빛이 엄청 날이 서 있네. 오랜만이군. 무방하네. 난 자네를 알고 있으니 마이데이모스가 자네의 용맹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 오랜만입니다, 크라테로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급하게... 쉿, 목소리를 낮추게나.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 저 하이에나들이 보이나? 카이니스 대신 더러운 일을 하는 놈들이지. 동족에게 놈들의 발을 묶어두라고 일러뒀지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게. 괜히 한바탕 사륙을 벌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지.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젯밤에 천둥 소리를 들었나? 천둥 소리는 분쟁의 봉화일세. 마이데이모스가 보낸 메시지지. 그가 오크마로 던진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네. 불을 훔치는 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조심해. 역시 전에 크렘노스 경기장에서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었군요. 자네들이 알아야 할 소식이라고 생각했네.
크렘노스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맞서 싸울 때가 되면 언제든 날 찾아오게나. 감사합니다. 아글라이아님에게도 바로 전달하죠. 그 여자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주게. 독사 같은 카이니스가 요새 아주 수상해 보이니 말이지. 카이니스의 앞잡이들이 점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 크렘노스인 내부에 잠입해 혼란을 일으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건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군. 저흰 상황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크라테로스님. 케팔과 탈란토니시여, 저는 실내 관중의 이름으로 보았습니다. 아글라이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미 금시를 통해 뱀의 동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뒀어. 과거의 나였다면 그녀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힘이 안 따라주는 것 같네. 무슨 뜻이죠? 문제는 화술이 아니야. 난 오랫동안 반신으로 지내면서 인간성이 거의 바닥났고 어느새 이 위선자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면서 민중들과 점점 멀어졌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파이논, 이제 나는 물러나고 네가 나설 차례야.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맞지만 원로원 입장에선 다수를 속이는 게 한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야. 더 많은 지지라는 것도 결국 무력 대신 권력을 분배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이 논쟁에 명예 같은 건 없어. 다만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더 귀하게 느껴지지. 파이논, 넌 결함이 없는 황금의 후예로서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깊을 거야.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글라이아님. 우리의 사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길. 수고했습니다, 칼릭티스. 이제부턴 제가 직접 오늘의 변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시와 노래 속 아름다웠던 시대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때 엠포리어스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도시국가가 1000개나 있었고 신들은 세상을 거닐며 인간과 사이좋게 지냈지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 곳곳의 피난민은 케팔의 보호 아래서 안식처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거룩한 도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를 탄 저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요. 과거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지금 원로원은 또 다른 가능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테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재창기를 택하시겠습니까? 번영했던 황금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이상적인 내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엠포리오스가 황금기로 돌아갈 수 있죠? 카이니스님, 황금기가 끝났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로원은 무슨 방법으로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거죠? 재앙의 새 티탄이 탄생하면서 황금기가 사라졌으니 재앙의 새 티탄이 죽으면 황금기가 다시 도래할 테지. 원로원은 근거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 곁에 누가 서 있는지 보시지요. 나무정원 7현인 중 한 명인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아이도니아의 죽음의 여신 카스토리스. 이 두 영웅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황금기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황금의 후예잖아. 저들도 원로원을 지지하는 건가? 내분이 있다는 건 진작 알았어. 그러니 아글라이아가 모든 황금의 후예를 대표할 순 없지.
난 황금기를 지지하겠어.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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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토리스 씨가 왜 거기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아낙사 그리고 카스. 서두르지 마, 아글라이아. 궁금증이 많겠지만 시민의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게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타나토스의 불씨를 되찾은 뒤 반환했는데 죽음의 티탄의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없애고 엠퍼리어스를 만물의 영생하던 시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불을 쫓는 여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지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네요. 검은 물결이 존재하는 한 저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케팔의 불씨는 원로원의 비법 아래 관리되고 있고 하구사의 물의 장막은 외부의 감지를 막아낼 수 있지.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도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자가 말하는 위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을 훔치는 자가 직접 들려준 얘긴가? 시민들이여, 소리 높여 찬가를 부릅시다. 아름다웠던 구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전설 속 황금기여, 인간 세상으로 속히 돌아오라! 재앙의 새 티탄이 소멸하면 불을 쫓는 여정도 끝날 겁니다. 끝나라! 끝나라!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아낙사, 네가 말한 모든 건 우리가 타나토스의 존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 도시를 걱정해주는 아글라이아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아이도니아의 죽음의 여신 카스토리스가 제 인도하에 타나토스를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게 무슨... 따라서 전 카스토리스 씨가 가져온 불씨를 원로원이 직접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민총회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저흰 황금기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금기! 황금기!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가 명확해졌군요. 케팔과 탈란토니시여,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오크마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민총회의 의제를 불을 쫓는 여정의 중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도시국가의 앞날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결의는 영웅 기념벽에 붙여두도록 하죠. 찬성합니다! 아글라이아, 왜 이렇게 물려터지게 된 거지? 그 날카롭던 말빨은 다 어디 간 거야? 마음껏 입을 놀려보시지. 불을 쫓는 여정은 신탁으로 정해진 사실이니 우리가 실패할 일은 없어. 그럼 시민총회에서 결판을 내자고. 카스토리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낙사를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와 손잡은 모양이네. 죄송해요. 제게 묻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뭐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줄래? 사실 그분이 제게 길고도 무거운 과거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 죽음의 여정에 답이 숨겨져 있었거든. 선생님, 저승에 가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난 산송장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웅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지. 혹시 들어봤나요?
바다의 신이 아끼는 저희 고향의 이야기요. 그곳은 한 지혜로운 여왕의 통치 아래 바닷바람과 평화로운 나날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도시죠. 악룡의 날개는 해를 가릴 만큼 컸고 발톱은 파도를 가릴 만큼 날카로웠죠. 높은 탑에 침입한 악룡은 여왕이 가장 아끼는 딸을 삼켜버리고 마치 폭군처럼 침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왕은 300명의 용사를 집결시켜 쇠사슬로 악룡을 제압했어요. 여왕이 악룡의 배를 갈랐을 때 공주는 이미 뼈만 남은 상태였죠. 슬픔에 빠진 여왕은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 바로 그 무렵 어느 교활한 학자가 궁전에 찾아왔어요. 그는 용의 뼈와 피로 공주를 환생시키자고 했죠. 이야기 속에서 사기꾼은 그걸 연금의 비법이라 불렀답니다. 그렇게 공주는 환생했어요. 여왕은 공주의 몸에 악룡의 영혼이 섞여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뻐했어요. 악룡은 복수하기 위해 가여운 여왕, 교활한 사기꾼, 용맹한 전사와 무고한 백성들을 전부 집어삼켰죠. 어떻게 됐는데? 글쎄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또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만들기야, 폴리시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나라고? 똑 닮긴 했네. 하지만 이게 대체 뭐지? 내가 연금술로 창조해낸 기적. 자세한 정체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에 대해선 우선 넘어가자고. 그렇게 넘어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군. 소란 떨지 마, 티탄. 이 절묘한 연극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히 진실이 밝혀질 테니. 거대한 용이라 확실히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연금이란 후대인이 억지로 갖다 붙인 말에 불과해. 너희도 고향에 연금술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네, 공부를 위해 타지로 나오기 전까진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나 들려주는 우화로 여기면 그만이지. 우와, 그럼 이 이야기로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등가 교환이 아닐까? 네? 전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에 설득됐나요? 아니, 내 생각도 결국 네가 말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지. 안 그래? 그러네요. 역시 이 땅 위에 가장 똑똑한 학자다워요. 과찬이야. 그럼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나도 질문을 하나 할게. 괜찮지?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데요?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그건... 이상한 질문이네요. 알겠어요.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보려는 거죠? 그렇다고 치자. 내가 너무 뜬금없이 물었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 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저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어쩌면 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믿기 때문에 시련을 끝낼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
다시 살아나리라. 가였구나. 운명은 참 잔혹하네.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마도요.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언니 중 한 명은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해요. 그 생명을 대가로 비로소 저희의 시련을 마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쌍둥이를 선택한 거겠죠.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군. 언니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전 못하겠어요. 참 우습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카오스가 우리에게 이 시련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다는 건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 미래의 안개가 네 마음을 뒤덮게 내버려 두지 마. 시련, 예언, 어딘가 익숙한 주제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서사시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었다면 내가 기억 못할 리 없지.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 엠포리어스의 역사가 혼돈이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에 대해 난 3가지 가설을 세웠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어서 보자고. 칼립소, 폴리시아, 그리고 이 전사는 왠지 낯이 익네요. 그나저나 나이어스, 시련을 통과할 자신 있어? 물론이지. 오히려 시련을 이긴 이후의 일이 걱정되는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 그래,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터.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이성을 분리한다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는구나. 소녀여, 내 죽음의 증인이 되어주게. 칼립소, 영혼 분리의식은 너에게 맡기지.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명이니까. 내가 가진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언젠간 나조차 그 힘에 잠식될 테지. 그리고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 난 진작 이 길에 올랐어. 네 언니도 카오스도 분명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걸요. 이런 무거운 일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라.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내 여정을 이렇게 섣불리 끝내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군. 아직 시간은 있으니 운명을 좀 더 기다리게 하자고. 역시 저 전사는 나이오스님이셨네요. 니카도르의 신성의 화신인 그는 인간이 자신의 관계를 끝내도록 자신의 목숨을 저희에게 맡기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광경은 내 가설의 일부가 증명된 듯하군. 이 영웅들은 신이 되기 전 티탄의 모습이야. 그렇다면 그가 말한 죽음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폴리시아가 과거의 타나토스인 걸까요? 그렇다기엔 모습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 소녀의 행방을 통해 죽음의 티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나이오스님의 결말을 지켜보도록 해요.